국방부가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이 일부 정지됨에 따라 군사 분계선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허태곤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2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스남을 방문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한미 장병들에게 연합작전 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22일 오후부터 정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즉시 재가했습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이 일부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허태곤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 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15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하였습니다. NSC의 결정은 이날 오전 8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즉각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효력 정지는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2일 오후 3시부터 발효됐습니다. 허 실장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안재현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우리 정부가 북한의 3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 기자. 네, 9.19 군사합의 결국 22일에 정부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남북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즉 9.19 군사합의를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 등 합의 추진 과제가 순차적으로 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28일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미사일과 무인기 도발 등 군사합의를 위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무인기 도발 직후인 올해 1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원점 검토를 지시한 바 있고요. 지난 21일에는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다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북한이 21일 3차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자 정부는 22일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효력 정지한 내용은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담긴 내용인데 이에 따르면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됩니까? 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대북 감시 활동이 이전보다 더욱 강화됩니다.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고정익이나 회전익, 그리고 무인기와 같은 비행체에 대한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돼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한 감시와 정찰 등의 군사작전에 제약이 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효력 정지를 통해 과거 9.19 군사합의 이전 수준의 감시정찰 활동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군의 대북 정찰과 감시 활동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 3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외신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반응 어떻습니까?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유엔 안전보상회 결의 위반이자 긴장 고조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방어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고 한때 오키나와에 피난 경보를 발령했던 일본은 중대 사태라며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발사에 러시아의 기술이 적용됐는지에 대해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군 당국은 실제 러시아의 기술 자문 등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합참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군사정찰 위성은 비행 항적 정보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했을 때 위성체는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위성체 정상 작동 여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지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중에도 관련 사안을 계속 살폈습니다. 특히 영국 의회에서 진행한 연설에서는 한영 양국이 북한의 도발에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글로벌 현안으로 제시하며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습니다. Together, we will tackle North Korea's WMD threats. We will work more closely together to combat international cyber crimes, including cryptocurrency theft and technology hacking.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영국의 세계사적 지위와 그 중심에 의회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한영 수교 140년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국의 군사협력을 언급하며 올해가 양국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양국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구상에도 국방 분야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We will broaden our cooperation to digital, AI, cybersecurity, nuclear energy, and defense industry. 북한의 도발이 다각화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면서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군이 공중전투사령부 주관으로 동부 광역화 공역에서 대규모 공격 편대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공군 17전투비행단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F-16과 FA-50 등 전투기 20여 대가 동원돼 공중훈련을 전개했습니다. 훈련은 적의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무력화하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공군은 4세대와 5세대 항공기간 통합 전술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며 대응 능력을 높였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부산에 기항 중인 미 원자력 추진 항모 칼빈스남을 방문했습니다. 신 장관은 스텔스 함재기를 운용하는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 칼빈스남을 통해 한미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초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미국 제1항모 강습단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남에 승함합니다. 북한이 소위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다음 날 미국의 주요 전략 자산을 방문한 것입니다. 신 장관은 카를로스 사르디엘로 제1항모 강습단장의 안내로 칼빈스남을 둘러보고 항공모함 운용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칼빈스남은 함재기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C를 탑재 운용 중입니다. 사르디엘로 단장은 칼빈스남이 다수의 미국 군사작전에 참가하며 힘에 의한 평화를 행동으로 보여준 항공모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칼빈스남 전개를 계기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계획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한미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자는 취지입니다. 또 전날 있었던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과 미국 추수감사절 기간에 한국을 찾은 칼빈스남 장병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격려품과 격려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신 장관은 미국 최대 명절에 미 항모 강습단이 한반도에 전개한 것은 한미가 합의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의 적극적 이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확고히 이행될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우리 군은 단 한 발의 총알로 적을 제압하는 저격수 양성에도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육군 1군단 701 특공연대가 해외 저격수 전문 교관을 초청해 집체 교육을 했습니다. 각 군의 저격수들이 참가한 교육 현장을 이태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갑자기 날아든 총알에 한 병사가 부상을 입고 쓰러진 상황. 차량 뒤로 몸을 숨기는가 싶더니 저격수가 곧바로 사격 자세를 잡습니다. 동시에 다른 병사는 재빨리 응급처치에 들어갑니다. 적의 위치를 확인한 저격수의 총에서 총알이 발사됩니다. 400m가 넘는 거리에 있는 작은 표적을 연달아 명중시킵니다. 목표를 제압하고는 서로 위치를 바꿔 다시 사격을 실시합니다. 육군 1군단 701 특공연대가 해외 저격수 전문 교관을 초청해 진행 중인 저격수 집체 교육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 뒤로는 미국에서 진행되는 저격수 경연대회와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실제 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목표물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저격수들의 역할 수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대는 전평시 임무 수행에서 저격수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집체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훈련에는 701 특공연대 외에도 수색대대와 해군 특수전전단, 그리고 경찰 특공대를 포함해 40여 명의 저격수들이 참가했습니다. 교육을 맡은 제이든 정은 미국의 여러 장거리 사격 대회에서 높은 성적을 보유한 저격수 전문 교관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봤을 때 미국은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를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제한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어렵게 만들어 놓고 너네끼리 무슨 수를 쓰든 맞추어라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차이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사격 방식에도 우리 장병들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준경의 크리크를 이제 돌리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제 해외에서 하는 대회들은 그 크리크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오조준 이제 밀점 사격이라고 저희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크리크를 돌리는 시간에 표적이 움직일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표적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사격하는 거에 이제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격수의 입장과 그리고 부상자의 입장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군과 적군 나아가서는 미군들이 이제 임무 수행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가 좀 중요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저희 한국군도 좀 더 많은 발전 방향을 이루어서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다양한 합동 교육 훈련을 통해 저격수들의 사격 능력 향상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생도 바다를 품다 8번째 시간입니다. 국제적인 안목과 식견을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직접 찾아가서 체험해보는 것일 겁니다. 생도들도 괌을 더 자세히 알아가기 위해 각자의 방법으로 돌아다니면서 문화탐방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색적인 단결 활동 시간까지 보낸 생도들의 열정적인 하루를 송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괌 도착 후 이튿날부터 생도들에게 문화탐방 시간이 부여됐습니다. 군인이기에 앞서 대학생 신분인 이들이 보다 다양한 해외 문물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괌에 도착한 생도들은 이렇게 정박해 있는 함정에서 나와서 개별적으로 문화탐방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한미동맹이 군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복 차림으로 갈아입은 생도들은 풋풋한 대학교 2학년 학생으로 돌아와 자유를 만끽합니다. 재미있고 동기들이랑 같이 노니까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괌이 군사적 요충지인 만큼 생도들은 임관 이후 해외 생활을 하게 될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임관을 하면은 해외에서 출장을 간다던가 교육을 받을 일이 있는데 그럴 때 먼저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향 친구로서 초중 고교를 함께 나오고 육사와 해사 생도로서 각자의 길을 택했던 최승호 생도와 정재현 생도는 해외에서도 특별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순항훈련으로 다시 만나게 된 두 생도는 함께 괌 곳곳을 다니면서 공감대를 키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재현 생도와 그때 가판에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좋았고 괌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 찍으러 갔을 때 서로 막 찾으면서 이름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가서도 당연히 이 친구와 인연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같이 방학 때 여행 갈 일이 있다면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 정재현 생도와 다양한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뜻깊은 시간으로 서로에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원들과 함께 나온 민지우 생도는 괌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 직접 카메라를 꺼내들었습니다. 일몰이 되기 전에 바다를 먼저 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투명한 바다를 배경으로 조원들과 한참 추억을 남기고 나니 출출해질 시간. 괌의 멋을 충분히 담은 생도들은 이제 괌의 맛을 찾아 발길을 재촉합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코코넛 슈림프고 이거는 슈림프 파스타예요. 이어 제대로 된 먹방이 시작됩니다. 또 언제 볼지 모르는 괌의 야경까지 가득 눌러 담은 생도들은 정박해 있는 함정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정말 유익한 채널인가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 육군 화이팅! 화이팅! 문화 탐방과 함께 진행된 단결 활동 역시 색다른 체험 요소입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자 생도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뛰어듭니다. 2대2 릴레이 수영으로 서로 실력을 겨룬 생도들은 경쟁을 통해 내 동료를 믿고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만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사관학교들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제 스스로 발전할 수 있었고 또 타군 사관학교 생도들과 신뢰를 쌓으면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군인이 된 것 같습니다. 독도함이 초대형 레스토랑으로 변신했다. 괌에 거주하는 참전용사와 교민들을 위해 우리 군과 생도들이 준비한 특별한 만찬. 독도함 리셉션으로 민과 군이 어우러진 괌에서의 마지막 밤을 소개합니다. 올해는 해병대 연평부대 장병들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맞서 싸운 지 13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해병대 연평부대 장병들은 당시 비처럼 쏟아지는 포탄과 화염 속에서도 불굴의 해병대 정신으로 신속하게 대응 사격하며 연평도 포격전을 승리로 마무리했는데요. 국방TV가 준비한 그날 군대 이야기 북한 도발 시리즈 연평도 포격전 편에서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북한군이 연평도를 포격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연평도 지역에 포탄 20여 발이 떨어졌습니다. 휴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겨냥해 포격을 감행했습니다. 북한군은 무차별적으로 170여 발의 포탄을 마구 쏴댔습니다. 포탄이 터지자마자 연평부대원들은 재빠르게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또 포탄이 터진 시간엔 대부분의 주민들이 부둣가에 나와 있어서 민가에서 사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연평부대원들은 지게차로 소방서 셔터를 부수고 탄약고에 불을 끄고 탄약고에서 탄약을 꺼내서 K9 자주포에 장전해서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눈앞에서 낙탄 상황을 목격하고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주포를 진지 안으로 이동시킨 해병. 죽음을 무릅쓰고 탄약을 재보급한 해병. 자신의 방탄모에 불이 붙는 것도 모른 채 대응 사격을 한 해병까지. 이들은 끝까지 연평도를 사수하겠다는 일념으로 각자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국군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불굴의 전투 의지와 용기, 투철한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노고와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21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고성군과 경남 지역 일대에서 연합의무지원 야외기동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훈련에는 한미 11개 부대 16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고 가상의 환자가 발생하자 연합의무공조회의를 열고 한국군 헬기를 활용해 미군 의료시설에 후송하는 항공 의무 후송 절차를 숙달하며 상호 운용성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재단법인 육군부사관학교 발전기금이 22일
서울 록하우스 호텔에서 귀환 국군 포로 고 김성태 예비역 하사의 유가족을 만나 배우 이영애 씨가 기탁한 조의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조의금을 전달한 정희성 부사관학교 발전기금 이사장은 기부활동에 고마움을 전하며 우리 사회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명예로운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모진 추위가 휘몰아치는 추위 전방에서는 연일 임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특수훈련이 감행되고 있습니다. 육군 제830부대 수색중대에서도 지난 12월 22일부터 특수훈련에 돌입, 구보, 집총, 담력훈련 등의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혹한을 이겨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실시되는 냉수 마찰은 장병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훈련 중의 하나로서 냉수와 마찰되는 그 강인한 체구에는 이제 따뜻한 김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위를 모르는 장병들의 승공신념은 빙점 속의 최전방 벌판에 연일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설로 뒤덮인 혹한의 전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 최전방 장병들은 해마다 겨울철이면 이렇게 스키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살월에 있는 듯한 추위도 아랑곳 없이 회전, 활강, 점프 등 어려운 기술을 착실히 닦아 재빠른 기동력과 전투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는 장병들은 언제 어디서 침투할지 모르는 무장공비를 신속히 포착, 섬멸하기 위한 패기와 투지로 맹훈련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 감행되는 수중 파괴자라고 불리우는 해군 UDT 요원들의 훈련 장면입니다. 강인한 체구를 무기로 삼아 어떠한 추위에도 수중 잠수, 탐색 등으로 적진 깊숙이 파고들어가 상륙 해안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또는 군사정보 수집 등의 어려움을 감행해내는 것이 바로 UDT인 것입니다. 내일은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추위를 부르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새벽부터 낮까지 전국 곳곳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밤까지 오락가락 더 이어지겠고요. 이 비구름 뒤로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 밤부터는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8도, 대구는 6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1도, 원주 12도, 대구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충청과 전라도 내륙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정부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군사합의 중 대북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제로 재가했고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하기로 결정하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와 국제사회의 연대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